7월 13일 KMA 뉴스브리핑입니다. 코로나19의 종식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토착화에 따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견해가 나왔습니다. 서울의대 감염내과 김남중 교수는 10일 서울대병원 주최 토론회에서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조기 종식은 불가능하다고 선언하고 중증 환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중환자 병상을 확보하기 위해서 병상 현황판을 만들어 매일 공유하고 비응급 진료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환자 장비의 부족보다 의료진 부족이 더 큰 문제라며 중환자를 진료할 의료진 확보를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코로나19 현장에서 싸우는 의료진에게 적정한 처우와 보상도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교수는 의료진의 정신적 불안감이 일반인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의료진 개인의 인내심에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 마이클 라이언 사무차장도 10일 화상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박멸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원격 의료 도입 강행 움직임에 의사들은 불안한 속내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자를 직접 보지 않고 진료할 때 뒤따르는 위험성 때문입니다. 최근 서울의 한 가정의학과 의원 원장은 자신의 경험을 SNS에 공유했는데요. 50대 후반 여성이 복통약을 처방해달라고 전화로 부탁하길래 일단 내원시켜서 직접 보니까 급성 충수돌기염, 즉 맹장염이었습니다. 환자는 황급히 대학병원 응급실에 가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만약 이 환자가 원격으로 진료받았다면 단순 장염으로 진단받아서 복막염으로 상태가 심각해질 수 있었던 겁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안정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원격 의료를 성급히 도입할 경우 환자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의대생들이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릴 경우 자질이 떨어지는 의사들이 배출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대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는 최근 전국 의대생들에게 보낸 서신문에서 의대 교육의 질을 확보하는 방안 없이 단순히 의사 숫자만 늘리는 정책은 자질에 의문이 가는 의사들을 양성해서 결국 피해는 환자가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현재 국회에 제출된 의대 정원 확대 관련 법안들에는 교원 채용이나 학습 기자재, 수련병원 등 교육과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대한지역병원협의회도 10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의료 인력 확대 방안은 예견된 실패로 돌아갈 것이라며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방치료가 자동차 보험 제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자동차 보험 한방진료비는 167%나 증가했습니다. 액수로는 작년 한 해 동안 9,569억 원에 달합니다. 같은 기간 병의원의 자동차 보험 진료비는 4.9%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전체 자동차 보험 진료비에서 한방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4년 전 23%에서 현재 43%로 늘었습니다. 이처럼 한방 진료비가 폭증한 것은 가벼운 자동차 사고 환자들이 한방병원으로 대거 몰리기 때문입니다. 전체 경상 환자 진료비 중에서 한방이 차지하는 비중이 65.3%에 달했습니다. 환자 한 명당 하루 진료비도 한방병원이 훨씬 비쌉니다. 병의원은 평균 56,615원인데 비해서 한방병원은 10만 246원, 2배에 달합니다. 입법조사처는 고삐 풀린 자동차 보험 한방진료비를 통제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과 비슷하게 진료비 심사평가 체계가 정비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한방치료가 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정부는 오히려 첩약의 급여화를 강행 중이죠. 의료계 최고 석학단체인 대한민국 의학한림원이 첩약급여화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10일 한림원은 첩약급여화가 근거기반 의학의 대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모든 의료는 엄격한 검증과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첩약은 이런 조건을 채우지 못한 채 정치적인 판단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림원은 전문가 의견을 무시한 정책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첩약에 대한 검증과 과학화를 먼저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브리핑을 마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협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